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공부할 거 많으니까 이제 빨리 갑니다. 서론 길게 안 할 거예요. 오늘 한 거 제목 보시고 혹시 이거 샘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시고 공부 좀 편하겠는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 그러지 마세요. 자, 샘플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지만 그때는 여러분에게 이런 수업입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쪽에 초점을 두었고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금 오늘 강의 그 이전까지의 강의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에 더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설사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좀 내용이 좀 새록새록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저도 진행을 할 거니까 결코 긴장 놓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샘플하고 안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지요. 자, 여러분 can, could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일일이 너무 쉬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Grammanews Intermediate의 가장 꽃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오늘부터 하는 바로 modal verbs, 조동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꽃이냐? 여러분이 intermediate, 중급이라는 말에서 벌써 어때요? 말을 해도 이제는 말도 좀 더 세련되게 하고 좀 뭔가 좀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도 할 줄 알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이 중급, intermediate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마 개념일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그 자유자재의 그 뉘앙스 표현하거나 감정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다 상당 부분 조동사가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modal verbs만 다 끝내고 나면 제가 어떤 농담 조금, 과장 조금 더 못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이러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져요. 막 써먹고 싶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can, could 여러분 알고 계세요. 조동사 뭔지도 알고 계시죠? mode를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분위기 잡아주는 동사예요. 시간과 상관없는 시간 외에 어떤 동사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possibility, ability 이런 가능성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mode 우리말로 했을 때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또는 obligation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의무적인 의무감 모드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또는요 어떤 거 있죠? 추측, guess 추측하는 거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추측이 그렇다고 라는 분위기를 씌워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잡아야 본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modal verbs는 main verb 여러분이 정말 분위기를 씌워주고자 하는 그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거죠. 조동사 뒤에 그 다음에 오는 알맹이만 싸고면 되니까 역시 base form이 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빠르게 넘어갔어요.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basic grammanewiews를 쳐다보시거나 더 기초적인 것들을 따로 보셔야 돼요. 자, intermediate은 intermediate답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intermediate 조동사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바로 동사의 ed form에 대한 거예요. 자, 동사의 ed form에 대해서 제가 past form이라고 절대로 안 쓴다라는 거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안 씁니다. 왜요? 자, 일단은 초기에 여러분 공부할 때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tenses, 시제 얘기할 때 ed form 나왔을 때 제가 past form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건너가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여러분이 이거를 과거형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바로 지금 2단계에 와서 소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조금씩 분위기는 좀 잡아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ED에 대한 디스커션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당연히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 동사, 문장에 대한 개념할 때 제가 말을 쉽게 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세요. 근데 그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걸음 물러나는 거 지금에서 하루만큼 물러나니까 어제, yester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여러분이 can you, could you 이런 거는 이미 배우고 계셨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더 polite하게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사실 가정법 차트 쫙 그리면서 슬쩍 다시 한 번 더 언급했죠. 정말 또 다른 그 ED, 중급의 꽃, 정말 여러분이 말을 좀 survival English 수준 넘어간 사람들이 쓰는 ED 폼은 어떤 것이더라? 현실, 즉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도 한 걸음 물러떨어진, 즉 가상, 가정 이런 거라는 거죠. 상상 내지는 일어나지 않는 것,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 imaginary world에 대한 것들이 바로 ED 폼에서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 modal verbs,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동사들과 함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can과 could를 단지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었다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몸에 이제 푹 젖혀서 익숙하게 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can 알고 계세요. 그래서 I can swim well. 나 수영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여러분이 하나 더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지금 배우면 되는 겁니다. be able to.
자, able, 뭐 할 수 있는, 여기서 단어, 그 능력이란 단어, ability도 여기서 온 거죠. 예, be able to도 봅니다. 학생들이 그래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can하고 be able to의 차이는 뭔가요? 단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평생 be able to, can 구별 못한다는 거죠. 왜 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sometimes we have synonyms. 정말 동의어가 있어요. exactly the same. 똑같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두 개가 아무 차이도 안 나는 뜻이 있어요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다 두 개씩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 싫어서도 다양한 단어를 써야 되겠지만 그거 하나하나 가진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요런 느낌들, 그 미묘한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네, 여기에 있네, 이런 데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be able to도 그런 시점에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의 어휘가 단지 개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가능성의 확장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자, 정말 똑같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can을 쓸 수 없는 경우에 be able to는 좋은 alternative, 좋은 대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will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 하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할 수 있을걸? 이럽니다. 할 수 있을걸 해야 되니까 미래니까 will도 써야 되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possibility, ability mode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can이죠. 근데 will 다음에 can 쓰나요? can 다음에 will 쓰나요?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설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시간부터 will 해놓고 be able to 오면 된다는 거예요. can을 쓰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structure 자체가 올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be able to를 쓰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to 같은 거, to infinitive, 뭐 to 부정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예, 할 수 있기 위해서 뭐 이런 말 할 때, 뭐 하려고 할 때 뭐 to 동사 이미 나온 문장에 동사 이어준 접착제인 거 아시죠? 근데 거기다가 can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붙여주고 싶은데 to can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예, 맞아요. 이럴 때도 to be able to 이럴 수 있죠. 또 have pp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뭐 이런 거 개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쭉 내가 그렇게 뭐 그를 오랫동안 도와올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쭉 해올 수 있었는데 하려다 보니까 have pp인데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can이 와야 되는데 can의 pp 폼이라는 건 없거든요. 이를 어쩌나? Okay, I have been able to. 이렇게 쓰면 우리가 be able to를 쓰는 거죠. 첫 번째 be able to 이런 여러분이 다양한 똑같은 뜻이라고 알고 있는 같은 의미의 expression을 아는 데에는 여러분이 똑같은 걸 또 쓰고 싶지 않거나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일 때 좋은 alternative, 대안이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할 수 있다, can으로 알고 있고요. 할 수 있었다, could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우리말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시 언제나 또 could가 아닌 게 오는 거죠. 자,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과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능력일 수 있죠. I could swim really well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수영을 잘할 수 있었어. ability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능력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능력이죠. 어렸을 때 전반적으로 뭐 언제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general ability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는데요. 할 수 있었다라는 게 possibility의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아니다로 얘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조금 얘기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could와 be able to에도 차이가 됩니다. 물론 제 과거 얘기라고 했으니까 한 시간이 한 걸음 물러났으니까 was나 were able to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I could do something 하고요. I was able to something이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샘플 강의 때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intermediate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영어를 보시는 또 다른 기준의 하나는 general, 일반적인 거 쫙 퍼지는 거에다가 집중, specific, particula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냥 두루두루 쓸 수 있고 웬만한 전반적인 때 여러분이 쓰는 expression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확장, 심화에 응용돼 가면서 particular, specific, special, 독특하거나 별도의 또 특별한 이런 것들에서 따로따로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샘플에서 했던 것던 경우에도 the fire spread through the building quickly. 불이 막 빠르게 건물에 번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fortunately 모든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Everybody was able to escape. 제가 이럴 때 everybody was able to를 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could를 쓰면 뭐 알아는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could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수영을 잘할 수 있었다라든가 우리 할아버지가 생전에 5개 국어를 하실 수 있었다 이거죠. My father
My grandfather could speak 5 languages. 뭐 이런 거. 전반적인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분이 젊었을 때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느 날을 찝어도 통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겁니다. 전체 그 과거의 그때 시간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들, 제너럴한 거예요. 그러나 불이 재빠르게 건물에 번진다고 모든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걸 전반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어떤 경우에는 불이 뭐 이렇게 빨리 안 번지더라도 무슨 사정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탈출을 못해서 희생자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건 매번 case by case 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러나 그때는 지난번에 무슨 어디 건물의 그 화재 사건 때는 다행히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었더라요. 그때만 하고 찝어내는 거죠. particular 케이스만 갖고 쫙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were able to를 쓰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면 여러분이 intermediate 이상의 레벨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be able to라는 표현을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거는요. 할 수 없었던 거는요. 뭐 그때만 할 수 없었건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할 수 없었건 할 수 없었던 건 어차피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차피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벌어지지 않은 것들은 영어에서는 굳이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던 건 그냥 다 couldn't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릴 때는 내가 수영을 못했다. I couldn't swim when I was a child. 뭐 이것도 괜찮고요. 내가 그때 뭐 강물에 빠져 있었지만 빠졌는데 수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해줘서 했다. I couldn't swim. 뭐 그때만 수영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리에 쥐가 나서. 원래는 수영 선수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할 수 없었던 건 couldn't로 얘기를 다 끝낼 수 있더라. 자, can과 could, be able to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다. 능력. 뭐 난 수영 잘할 수 있어요. I can swim well. 어릴 때 잘할 수 있었어요. I could swim well. 괜찮습니다. possibility로 갑니다. 다시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 그 상황에만 할 때 was able to를 썼어요. 그럼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안 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실제가 아니냐에 따라서 영어 또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발을 뒤지고 있는 이 현실적으로 그런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떤 일이 그럴 수 있었다 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쓰는 게 could입니다. 여러분 정리 좋아하시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머리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뭐라고요? general. 그냥 어느 때가 되건 그냥 할 수 있었던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was나 were able to를 쓰면 뭐라고요? 할 수 있었던 거긴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는 뭐라고요? particular. 특정한 그때만 그랬던 거예요. 그런 똑같은 사건이 다른 때에 또 일어나면 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particular, specific 이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어떨까요? 그럴 수 있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건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 거죠. 그럴 수 있었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My father could speak 5 languages. 진짜 5개국어 했다는 얘기고요. Everybody was able to escape. 모든 사람이 빌딩을 빠져나올 수 있어서 실제로 빠져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나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전철 탔어. 이거 어떻죠? 버스를 탈 수도 있었죠. 가능성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고 말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 그럼 뭘 쓰느냐? 자, 일단은 오늘 아침에 과거니까 시간은 뒤로 물러나야 되니까 오케이. 자, could, was able to 다 써버렸네요. 자, could.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could를 쓰니까 더 이상 어떻게 과거를 표시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could에다가 ed 붙일까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after modal verb. 제가 아까 그랬죠. 일단 분위기 잡으면 그 다음에 오는 동사는 알맹이만 오면 된다. 알맹이가 뭐예요? base form 원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시간이 지금 언제죠? past. 지나간 거 얘기하거든요. 과거 얘기하거든요. 자, 다시 basic. back to the basic. 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자, 우리말로. 자, 우리는 일단 어차피 모국어가 한국어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말을 다 싹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외국어를 접하면서 자꾸 우리말로 자꾸 걸러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소대가 우리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그 차이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Basic Grammar in Use 샘플 강의에서 얘기한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너무 기초적인 얘기들을 많이 반복을 안 하려고 샘플에 그런 것들을 좀 넣었습니다. Basic Grammar in Use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잘 모르겠으면. 자, 우리말로 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 자, 우리말로 여러분 과거형이라고 해서 쓰는 ed form, past form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냥 ed form이 있고요. 실제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게 될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have pp죠? 어색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결국 알고 보면 다 했다가 됩니다. 이게 다 언어학적으로 분석이고 뭐를 떠나서 여러분의 말로 했을 때 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미 could가 써있는데 이게 이미 여기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미 또 could가 또 어떨 때는요. Could you do me a favor? 이거 어떻죠? 과거가 아닌 거거든요. past가 아니거든요. 자, 이미 ed가 있는데 어떻게 과거에 대한 possibility 얘기를 해주지? 얘하고 구별도 돼야 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alternative. 자, 아까 여러분 can을 쓰지 못하는 자리에 be able to가 좋은 alternative, 대안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겐 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좋은 alternative, have pp가 있는 거죠. 그래서 could have pp form을 쓰시면은요, 이것도 역시 그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과거의 그런 가능성, possibility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즉, 오늘 오전에 내가 버스 탈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I could have taken the bus this morning. I could have taken the bus this morning. 실제로 탔다 안 탔다? But I didn't take the bus. 하지만 내가 버스는 타지 않은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막 어렵게 번역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언뜻 딱 봤을 땐 다 세 개가 다 할 수 있었다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기준은 영어의 기준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영어의 기준, 영어를 보는 기준 뭐 있다고요? 우리말로 하나지만 결국은 뭘 본다고? 시간의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죠? 또 general, specific 그 얘기했었죠? general, particular 그것도 기준이고 또 어떤 거죠? 이제 하나 더 늘었죠? 현실, 실제냐? 가상이냐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거냐 이거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미묘한 뉘앙스들의 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ould have pp form 그럴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가끔은 여러분이 could에 대해서 워낙 많이 쓰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ed form의 attitude 태도 얘기할게요. 이건 이미 했었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같은 뜻인데 제가 can보다 could가 조금 더 이렇게 태도가 물러나는 느낌 들어서 이게 그래서 좀 더 polite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죠? 그렇습니다. 뭔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올 때도 여러분이 could를 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suggestion, 제안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뭐 할래? What would you like to do tonight? What would you like to do tonight? 이러면은요, 우리 뭐 하자? Let's go to the movies. 뭐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hall we go to the movies?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요, 좀 더 조심스럽게 한번 가능성을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는 거죠. 영화 보러 가는 건 좀 어때?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쓰는 게 또 could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일반적인 생활 영어에서 많이 쓰입니다. We could go to the movies.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죠. 어떤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본다라는 말 하죠? 그런 느낌일 때 우리가 could를 씁니다. 몸도 찌뿌둥하고 어떡할까? 산책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We could go for a walk.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could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이럴 때 could는 어떻죠? 결코 과거의 could가 아닙니다. 할 수 있었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갖고 계셔야 되는 거. ed가 무조건 과거형이다라는 생각. 제가 누누이 여지까지 강조해왔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탁 찍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한 걸음 물러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넓게 보시고 전체적인 문맥과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능한 많은 예문을 접하면서 이런 느낌이었어라는 거 자꾸 생각하시고요. 또 could라는 거 그래서 그렇지도 않을까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전화벨이 울리면 어때요? 저건 마이크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it could be Alex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it can be라고 이럴 때는 잘 하지 않아요. 왜요? 마이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can은 진짜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could는
이게 물러나는 거잖아요. 예. 선실에서 이렇게 실제로 그런 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확실치 않은 거에 대해서 추측할 때도 could를 씁니다. 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아마도라고 했던 might하고 좀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죠? 자, intermediate 단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may와 might는 다시 한번 또 다룰 거니까 요거는 또 그때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추측으로 넘어갑니다. Unit 27이에요. 자, 추측까지 갑니다. 오케이. 자,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서 추측 모드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추측은 it depends how much you sure about that.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도 있고요. 별로 자신이 없어요. 추측은 하지만 사실 책임은 못 지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능성이 아까 지금 can, could 얘기하면서 가능성이 좀 나름대로 positive 있다고 볼 수 있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mus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에서 계신 분들이 설마 must를 해야만 한다의 must만 알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봐요. 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must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추측하는 강력한 추측일 때 must를 씁니다. 즉 주로 어떤 근거가 좀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라든가 여러분에게 must를 알게 테스트라는 경우에는 가능한 근거 문장이나 배경들이 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My house is next to the freeway. 우리 집이요 고속도로 근처에 있어요. 이러면 벌써 고속도로 근처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끄럽고 좀 힘들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추측을 해도 확신을 갖고 해요. Oh, it must be very noisy. It must be very noisy. 시끄럽겠네. 예, 그냥 막연하게 시끄럽겠지보다는 근거가 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must를 씁니다. 예,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는 거 정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주어져 있는 교재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근거나 어떤 배경을 좀 설명을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별을 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믿는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must입니다. must 다음에 당연히 base form 오는 거 아시는 거죠. 그래서 시끄럽다. It is noisy. 틀림없이 그렇겠네. It must be noisy. 틀림없이 그렇겠네. 네거티브 아니다는요. must not을 쓰면 되겠죠. 아니겠네입니다. 아니겠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올 때가 됐는데요. Brian said he would definitely be here before 9:30. 예, 브라이언이 말하기를 he would definitely be here. 온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9시 반 전에는. 근데요, it's 10. 지금 10시거든요. And he's never late. 걔 절대 웬만하면 늦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오나 보네. 안 오나 보네. 나름대로 근거 지금 황황화 이렇게 돼 있죠. He must not. 안 오고 있나 보다. be coming. 안 올 건가 보다. He must not be com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것들 must not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 추측을 또 여러분 자 이렇게 아니다 했으니까 뭐예요? 제가 무조건 동사에 대한 거 하나 배우면 무조건 아니다. 그런 거 다 해야 되고 질문 다 해야 되고 근데 추측에 대해서 질문할 수는 없죠. 예, must에 대해서는 질문은 question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시간으로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강조한다고 했던 그 ed에 대한 내용 쪽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틀림없이 그래 썼을 거야겠죠. 틀림없이 그럴 거야 해서 그래 썼을 거야로 갑니다. 자, must ed 폼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어떡하죠 이제 그럼? 여기다가 또 무슨 ed 폼을 넣어줘야 되나요? must 하면 ed 못 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 어떻게 했나요? could 다음에 ed 같은 그런 과거적인 얘기를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없었어. ed 못 써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alternative 뭐였죠? have pp 있었죠? 그대로 갑니다. must have pp 폼을 쓰시면요. 틀림없이 그래 썼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팝송 중에 it must have been love 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도 있었어요. must have been love 이랍니다. 그래서 노래가 계속 이어져요. But it's over now 이래요. 뭘까요? must have been이니까 틀림없이 였을 거야죠. It must have been love. 틀림없이 사랑이었을 거야. But it's over now. 근데 끝나버렸네. 지금 뭐냐면 한참 사랑하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봐요. 여자가.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사랑인지. 그냥 마냥 맨날 만나고 즐거웠는데 But it's over now. 지금 이렇게 over.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어머 그때 당시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그런 감정과 그 기쁨의 순간들이 아우, 틀림없이 그게 사랑이었던 게 이러는 거죠. 이런 must have pp 폼을 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나름대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확신할 만한 뭐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런 폼들을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요. Okay. She walked past me without speaking. 제니가 어떤 여자가 나를 본 거가 나는 인사하려고 했더니 휙 나가는 거예요. 어머?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She's very friendly. 얼마나 그 다정하고 caring, 돌보고 그런 사람인데
인사단어 슥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좋게 생각해야죠. 나 못 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못 봤었나 보다. 나름대로 여러분은 믿어주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죠. 자, 안 봤으니까 아니니까 must not 하면 되겠죠. She must not have 나를 보지 못한 거죠. Seen me. Oh, she must not have seen me. 이거 틀림없이 나를 못 본 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과거도 아니다 할 때 must not have PP 폼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좀 전에 했던 왜 갑자기 오늘 캐나다가 must를 같이 했나라는데 의외로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씩 헷갈리거든요. must have PP는요. 틀림없이 그랬었을 거야 합니다. 자, 아까 했던 could have PP는 뭐죠? 그랬었을 수도 있었다. 근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구별이 잘 가는데요. 가끔 의외로 여러분이 또 can't. 다시 한번 지금으로 돌아서 can't와 must not.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can't는 뭐죠? 할 수 없다. ability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I can't swim 이런 거 수영할 수 없다.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it can't be true 이란 말 합니다. 사실 가능성이 없다. 지금 뭐예요?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strong denial, 뭔가에 대한 강한 부정, 그 부정의 의미 때 can't를 씁니다. 그럴 리 없어 이런 거예요. can't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거고요. must not은 뭐죠? 추측인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강하게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거죠. 미묘한데 조금 달라요. 그럴 리가 없는 거하고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 조금 구별하자고 맨 끝에 또 나오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엔트미디에이트는 맨 끝에 가면 약간 마지막 교통 정리해주거나 예외적이거나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어요라는 거 제시해준다고.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좀 해보자고요. It can't be true. 사실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I believe it is impossible. impossible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일 수 없어. 그래서 난 믿을 수 없어. 안 믿어. 뭐 이런 거입니다. 그러나 must not은요. 아닐 거야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okay, we have two example sentences at the bottom. 밑쪽에 두 가지의 예문이 있습니다. Joe wants something to eat. 저는 뭔가 먹고 싶어해요. 근데요. But he just had lunch.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걔 방금 점심 먹었는데. 걔가 지금 뭘 먹고 싶다고 또 먹을 걸 달래? 말도 안 돼. 걔 어떻게 걔 배고플 리가 없는데 뭐예요? 걔가 배고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나는 그럴 리가 없죠. 그때 나는 can't를 씁니다. He can't be hungry already. 벌써 배고플 수는 없는 거예요. 이래요.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지만요. Okay, I offered Bill something to eat, but he didn't want anything. 내가 빌한테 먹을 거 줬더니 안 먹는다네? 이러는 거죠. He refused. 먹는 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배가 안 고픈가 보지. 먹을 걸 줬는데 안 먹는다는 걸 봐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거다라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추측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걸 쓰는 거죠. He must not be hungry. 배고프지 않은가 보지. 배고플 리가 없어 하고 배고프지 않은가 보지 하고 조금 다르죠? can't를 쓰는 거는요. 가능성이 없음.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deny,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must not은 그 아닐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확신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느낌 차이 좀 구별하는 거 Reviewing News에서 다룰 거예요. 조금 더 한번 다양한 문장들을 접하면서 자꾸 익히셔야 돼요. 의외로 따로따로 할 땐 여러분이 아는데 막상 섞어 놓으면 거꾸로 쓰더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꾸 틀리는 것들 집어드렸던 것처럼 자꾸 이런 것들 제가 얘기하는 거죠. 묶어서 설명하는 건 그만큼 혼동의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혼동하지 않으시도록 교통정리 잘 하시려면은요. 자꾸 많이 보면서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한 것들 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ability, possibility 모드의 can, could가 이제 intermediate이기 때문에 단지 ed 폼을 과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요? 어떤 관점에서 ed가 현실이 아닌 것들,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갑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general, specific 나누다 보니까 안 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 주려고 was able to라는 표현들, were able to라는 표현도 우리가 했었어야 됐던 거고요. 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왜 ed가 있고 왜 have pp가 있나라고 했지만 이런 structure,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도 어떨 때 쓸 수 없는 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ed를 쓸 수 없는 상황에 have pp가 또 좋은 alternative가 되더라라는 것도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많아서 복잡하게 하나 하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점점점 앞으로 안 나올 것들까지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언어에 대한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를 그런 힘을 기르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딱딱딱딱딱 표로 그리고 정리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단 여러분이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닦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뭐 시험을 대비하거나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맞는 요점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또 전반적인 총체적인 정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물론요. 인터미디엇 다음에 또 어드밴스 레벨도 있으니까 그럴 때 하죠. 그 어드밴스 할 때쯤이면 좀 더 많은 용어와 정리형으로 돼 있어요. 교재도 솔직히 조금 더 다른 구조예요. 그러나 인터미디엇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책에서 의도한 대로 제대로만 한번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나옵니다. 자, 조금 머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가는 길이고 지금이 정말 얼마나 탄탄한 토대를 쌓는 것인가 거기다가 중심을 두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modal verbs 계속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는 거예요. 자, 미묘한 표현들 같은 거 많이 생각해 오시고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